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연출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지희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쿠마스키로 프로젝트와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이 작품에서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쿠마스키로 프로젝트가 뭔지 잘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이 스킬업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종합 영상 제작 실습을 말합니다. 그동안 각 학과에서 저마다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어떤 그 실습 수업들을 전 학과 범영상 계열까지 모든 학과가 각각의 그 임무와 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작 실습을 하는 말 그대로 종합 영상 제작 실습입니다.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 저마다 영역에서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코업을 통해서 이제 스태프들과의 어떤 그 운용, 그리고 스태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제작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적응력을 좀 더 높이고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기량들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뭐 어쨌든 더 좋은 부분은 학교에서 제작비를 대준다는 겁니다. 예! 상금 1,000만 원! 상금 1,000만 원! 그런 거죠. 상금 1,000만 원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등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아, 저기 좀, 무슨 카메라야. 에이, 찍어 그냥. 에이, 즐겁잖아. 뭐 회의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의 끝에 결정한 건 우리에 대한 다큐를 찍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학생, 우리 학교, 우리가 사는 이곳, 금암리요. 사실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생히 다큐에 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더 많네. 이게 근데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러면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결석, 지각. 뭐 결석, 지각? 결석하는 이유, 지각하는 이유. 근데 지각은 어디서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각이나 결석을 그걸로 그 학교 금암리에 대해서 좀 굉장히 외진 곳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풀어요. 그래, 그럼 모르게 지각, 결석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우리 그럼 정해진 거야? 지금 수업 시간 아닌가요?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학생이 술을 마시고 수업을 안 들어간다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른이 아니면 저도 알겠는데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다 보니까 막 그랬어요. 자취하세요? 자취하는데 이게 편리할지 될지 모르겠는데 자취하는 애 태반이 거의 다 이래요. 전부자까지는 의욕을 관계고 담배를 치우니까 그래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다른 관계에서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긴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각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여기 터가 안 좋은 거야, 터가. 터? 터도 안 좋고. 그냥 여기 학교 생활 하다 보면서 막 피부도 안 좋아지고
막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막 저도 원래 이렇게 막 살찌진 않았었거든요. 막 여기 와서 10kg가 쪘거든요. 막 방학 때 친구들 만나면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전 뭐 학교 생활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죠. 아, 제가 살찌기 전에 사진 보여드릴까요? 제가 진짜 이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이게 대학교 초기 때 모습이에요.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보면은 정말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하는지 전 억울해요, 너무. 대부분 자취생들이 겪는 증상인데요. 얼굴도 못생겨지고 술과 담배도 많이 들고 잠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괴롭네요. 또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도 헤어져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마을에서는 하나 전염병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취하는 학생들을 취재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니병이라고 부르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취재 중 알게 된 사실은 금암리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앞니병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취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앞니병에 걸리면 술이나 담배가 늘고 잠이 많아지며 그래서 지각이 잦아지고 얼굴이 못생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대대로 이 동네에 살아서 이 동네에 대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어르신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계신다. 어르신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해. 우리는 몇 차례 설득 끝에서야 드디어 노인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앞니병 그거 아주 무서운 병이야. 옛날 조선 시대부터 있던 돌림병이었대. 앞니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동네 이름을 금앞니라고 지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추적 끝에 앞니병에 대해 연구한 유일한 전문가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当一个人去登山、爬山，走到没有水的地方的时候怎么办呢？要去找，但是又找不到。这个时候呢，我们干什么？坐在那儿等待，只需要。 우리는 한 중국인 교수의 자문을 받아 문헌들을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조선시대 문헌에서 앞니병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었습니다. 앞니병에 걸리면 얼굴이 못생겨지고 잠이 많아지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충청의 한 관아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앞니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가 1년 동안 100명이 넘으며 놀라운 것은 앞니병의 원인이 원한을 품은 혼령, 즉 원령이란 것이었습니다. 고을의 현감은 조정에 앞니병의 원인이 원령이라고 보고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혹세무민한다 하여 그 현감을 붙잡아 장을 쳤다. 옛날 전설에 따르면 예술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많이 모이는 예술적 기가 흐르는 곳이었대.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이 사람들의 재능을 탐내서 전부 끌고 가려고 하자 전부 자결을 했대. 자결을 하고 전부 귀신이 됐다는 거야. 그 선비들이 죽으면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면 예술적인 것과는 먼 얼굴과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대. 그래서 아마 여기가 그 밤에 귀신들이 나타나는 곳이야. 밤에 한번 와봐. 제작팀은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저 위에. 이거 뭐지? 뭔데요? 이거 아까 있었나? 이거 없었는데. 이 결계 같은 건가? 한번 만져보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이상한데?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저 뭐야? 그게 봐. 뭐야? 뭐지? 저 안 올라갈래요. 아니야. PD 먼저 하세요.
아, 저 못 가요. 그럼 내가 앞에 갈 테니까 조용히 따라와. 빨리 와, 빨리. 아, 저 진짜 못 가요. 진짜 못 가. 빨리 와, 빨리. 아, 저 무서운 거 진짜 빨리 싫어해요. 와. 아, 진짜. 카메라도 빨리. 빨리 따라와. 저기 있네. 저게 뭔데요? 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저기요. 저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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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야. 잠시만요. 다음 날 우리는 수소문을 하여 밤에 만났던 미지의 여학생을 다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대체 거기 왜 갔던 거예요? 앞니병을 고쳐볼 수 있을까 해서요. 앞니병이요? 네, 제가 앞니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 원기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제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그 원기가 거기 있다는 거 어떻게 확신해요?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그 귀신을 봤다니까요? 우리는 만화 창작가 학생의 도움을 받아 여학생이 묘사하는 대로 귀신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입이 좀 찢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피가 막 묻어있고 얼굴 전체가 빨갰어요. 손가락도 잘려있고. 말씀하신 귀신, 이 귀신이 맞나요? 맞아요. 그 귀신이 제 몸에 있어요. 어떻게 제발 보내줘. 이 귀신이 아니었다고요? 네.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여학생에게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귀신이 지금은 자신에게 빙의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빙의치료 전문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주 안전하게 최면 유도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아봅니다. 자, 몸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릴렉스, 릴렉스. 지금 당신의 앞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당신이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숫자판을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깊은 당신의 안에 멈춥니다. 이제 멈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게 되면 당신 안에 있다는 그 어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나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 주세요. 흰 소복을 입었고요. 얼굴이 안 보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렸어요. 이상해요. 그 사람은 왜 당신 안에서 존재하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인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몰라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몸 안에 있는 그가 저한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소녀 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왜 이 소녀 몸 안에서 이 소녀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네가 제일 만만하니까. 왜 만만해? 얘가 하는 행동도 나랑 비슷하잖아. 너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너 나 몰라? 누군데? 대답을 해. 대답을!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비켜. 야 왜 일어나. 그러신 거예요? 야 일어나! 지금 차장님 나와주세요. 제 내 동생인데요. 맨날 술 처먹고 공부 안 하다가 F 떠가지고 아빠한테 혼날까봐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에? 뭐 다큐다 뭐다 핑계거리 만들려고 좀 저짓하는 거라고요. 안 일어나? 야 일어나. 아 일어나라고. 입 다물어. 일어나. 나와. 저 신발 갖고 가야죠. 신발. 우리는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심리의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원인을 외부의 것으로 어떤 다른 데서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등 그런 기타 등등. 문제는 이런 핑계를 계속 구체화시키다 보면 정작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이번 해프닝은 바로 그런 과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 앞니병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술을 마시고 늦잠을 자는 것은 단지 우리의 나쁜 습관일 뿐이었다. 게을러서 자주 세수를 하지 않는 나쁜 습관은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며 핑계만 대서는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나쁜 점을 정확히 바라보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